네, 안녕하세요. 박수 안 쳐주는 거야, 오늘은요? 나한테 이럴 거예요. 자, 오늘은 109페이지 투자론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자, 투자론입니다. 학교론의 꽃이자 저는 가장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싫어하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투자론입니다. 근데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난주에 시험 쳤잖아요. 자, 요거 하셨는지 물어볼게요. 이쪽에 가봐 보세요. 큰일 날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진짜. 공부하는 거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네. 자, 보세요. 자, 두 가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교수님 문제가 안 풀려요. 당연히 안 풀리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안 풀리지. 이쪽 와보세요.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는 내용이었는지, 됐죠? 모르는 내용인지 구분하는 거기 맨날 얘기하죠? 맞죠? 아는 내용이면은 확실히 뭐다? 점수화 시켜야 되는 거고. 실수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실수를 용납치 않는 거고. 모르는 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맞죠? 뭐라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고. 스킵할 줄 알아야 된다고. 됐죠? 그리고 계산 문제. 요건 뭐다? 내가 몰랐지만 공식 하나 정리하면 될 겁니다. 됐죠? 근데 뭐 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그렇지, 애매한 거. 이거 왜 정리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무조건 정리해야 돼요. 이걸 정리 안 하면 떨어지는 거라니까? 잘 보세요. 의사고시든 뭐든 대부분의 국가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맞추라고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얘 맞춰서 합격하는 그 소리예요. 뭐다? 2개 지문 중에 1개 고민하다가 틀린 거. 내가 중간 정도 풀었는데 끝까지 마무리 못하고 포기했던 거. 이런 것들 정리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왜 정리 안 하고 있는 거지? 됐죠? 두 번째. 이거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 내가 시험 지문을 읽을 때, 이론 지문을 읽을 때, 내가 줄을 긋고 읽는 거랑, 그리고 내가 읽고 있는 속도랑, 내가 내용을 이해하는 속도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맞죠?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분 있지. 계속 줄만 끄고, 그리고 지우개 막 지워! 또 줄 거! 또 이해 안 돼, 또 줄 거, 또 지워! 줄 거, 이러다 어떻게 해요? 종이 찢어지죠, 이렇게. 맞죠? 이런 분들 죽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왠 줄 아세요? 줄을 긋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지문을 마치 읽고 있다는 듯,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듯 착각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에 뭐 해야 돼요? 단락을 잘라 읽으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반대보다 단락을 잘라 읽으라고. 첫 번째 해야 될 연습은 뭐다? 주어에서 좀 잘라서 읽는 거. 됐죠? 그래서 뭐라고? 주어에서 잘라서 읽는 거. 됐죠? 그럼 보세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위험은 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주어죠? 체계, 비체계. 비체계. 맞죠? 다시 한 번 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위험은 이게 주어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요? 옳은 지문이에요. 비체계. 그렇지, 그걸 보라고, 내 말은. 그러니까 지문에 줄을 긋는 게 읽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다른 데서 이런 고민 하더라고. 교수님, 지문이 안 읽힌데 이렇게 안 하니까 그래요. 됐죠? 속도를 늦추시고 주어를 잘라 읽으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아시겠죠? 그거 아시죠? 한 번 안 되는 거는 영원히 안 돼요. 됐죠? 알고 있죠? 왜냐면 거기에 한 번 읽었다는 나쁜 습관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됐죠? 그 얘기잖아. 국어를 잘하면은 모든 시험을 다 잘한다니까? 왜요? 지문이 잘 읽히니까는. 제가 늘 그 얘기하죠, 교련쌤이. 가장 두려운 거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학교는 지문이 안 읽히는 거라고, 내 눈에. 맞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시험 치신 분들 반드시 이거 줄 끊는 연습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잘라 읽기 하시고, 아시겠죠? 내가 그 지문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라고, 아시겠죠? 요거까지 반드시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꼭 잘 정리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틀리면 큰일 나. 아무것도 아닌데 틀리거더라고. 됐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보기 넘어올게요. 잔소리해서 미안합니다. 자, 이제 오시죠. 자, 투자론입니다. 자, 투자론. 자, 처음에는 투자의 정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빚내는 거. 부채 쓰는 거. 그거 배울 거예요. 그리고 투자에는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수익이 있는지, 그리고 계산 문제, 위험의 유형 등을 정리할 겁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한 가지만 설명드리러 넘어가 보죠.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투자가 뭐예요? 이거 읽지 말고. 투자가 뭐예요? 투자 뭐 하는 거냐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 오케이, 미래 나쁘잖아요. 좋아.
중개사스러운 답변이 되어가고 있어. 예전에 막 돈 쓰는 거래. 뭐 돈 쓰긴 뭘 돈 써. 돈만 쓰는 게 아니고 뭐다. 투자가 뭐였어요? 그렇지. 현재의 지출을 통해서.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현재는 확실하지.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통해서. 카드 긁었잖아. 돈 냈잖아.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통해서 장래에 수익을 얻는 건데, 맞죠? 미래에 돈 버는 건데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이거는 불확실하죠. 이 말이라고. 여러분 봐봐. 자식농사 하잖아. 학원비 언제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죠. 합격은 언제예요? 10월 달에 하죠. 맞죠? 똑같은 거예요.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저한테 드리면 확실한 합격을 보장하는 거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내가 실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 2주 전만 하더라도 교수님 합격은 어렵대. 모르겠대. 그리고 점수가 안 나온대. 그래 놓고 지난주 시험 총한 뒤에 와가지고 교수님 저 절반 맞았어요. 너 좋아하는 분 되게 많다니까. 아시겠죠? 절반 이상 맞춘 사람 내가 그랬거든. 이거 45점에서 50점 맞으면은 정말 잘 맞은 거다 했는데 저한테 되게 알던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알 거야 지금. 내 눈을 못 맞추고 있는 거야 지금. 내 눈을 못 맞추고 있는 거야 지금. 맨날 와가지고 나한테 점수가 안 나온대. 미치겠대. 학교는 그렇게 싫대. 막 학교는 왜 해야 되냐 나한테.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저 절반 맞은 것 같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제가 여기잖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근데 뭐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학교론 보고 민법 보고 개론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발 열심히 좀 하지 마요. 그다지 성실하지 않아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도 그렇지만 그다지 성실하지 못해요. 아시겠죠? 골프 치러 가라 그러면은 새벽 7시부터 되게 왔을 거야. 근데 뭐라고 개론하라 그러면은 빨리 못 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마. 아시겠죠? 성실 필요 없이 뭐다 꾸준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꼭 말씀드립니다. 자, 이쪽 오세요. 자, 투자는 이런 거예요. 투자는 뭐다? 현재 확실히 돈 써가지고 장래에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투자예요. 자, 투자 뭐라고? 현재 확실한 지출을 통해서 장래에 불확실한 수익을 꾀하는 거예요. 자식농사가 다 투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투자하면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다? 소득이득. 요거를 인컴이라고 그래요. 인컴. 영어로 인컴이라고 그래요. 얘는 뭐냐면 운영하는 동안 들어오는 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부동산 운영하면은 벌 수 있는 돈. 첫 번째 뭐다? 월세. 맞죠? 요게 소득이득인 거예요. 월세. 언제 벌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내가 뭐다? 운영하는 동안. 됐죠? 그건 뭐다? 요거는 매달 발생하거나 매년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뭐다? 제주도는 연세 받는데요. 알죠?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가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주도 뭐다? 연세 내야 돼, 연세. 1년치 세를 한 번에 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 제주도에 있는 집주인들이 지친 거야. 월세 내니까. 한 달 살기 한다고 가고 한 달 살고 가고 한 달 살고 어떻게 됐어요? 열받잖아. 뭐다? 연세 내라고 하는 거지. 됐죠? 그거예요. 그래서 뭐다? 매 기간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발생하는데 매달 발생하거나 매년 발생한다는 거. 됐죠? 요겁니다. 매개 발생합니다. 지대, 토지, 임대료. 됐죠? 요거마다 뭐 상가, 임대료 등등등. 뭘 통해서 확인한다? 영업현금 흐름을 통해서 확인한다. 별표 3개 하나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 있어요. 교재에. 괜찮아요. 요거 나중에 쓸 거야. 자, 교수님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돈 첫 번째 뭐예요? 월세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돈 뭐예요? 자본이득. 이거 뭐다? 매매 차익이 된다. 뭐라고? 매매 차익이 된다. 매매 차익은 매 기간 발생해요. 딱 한 번만 발생해요. 한 번씩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뭐다? 기간 말에 팔아먹을 때 뭐다? 한 번만 발생합니다. 매매 차익, 양도 차익이 있는 거고 내가 현금 흐름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되셨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뭐라고? 부동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뭐다? 수익 두 가지 뭐다? 첫 번째는 소득이득. 두 번째 뭐다? 자본이득. 어려울 필요 없어요. 하나는 뭐다? 월세. 하나는 뭐다? 매매 차익. 아시겠죠? 두 가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부동산 투자했을 때 장점과 단점, 좋은 점과 나쁜 점. 자, 부동산 투자에서 좋은 점. 대한민국이 미치는 장점이죠. 대한민국이 막 돌아버린 장점이야. 뭐다? 지렛대 효과. 이거 뭐예요? 타인 부채를 활용하여 집을 샀는데 이자 내는 것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는 현상. 맞죠? 자, 보세요. 내가 5억 주고 집을 샀어. 이 중에 뭐다? 대출이 2억이었어. 2억. 대출이 2억이었어. 대출.
자, 이거 5%니까 얼마 내면 돼요? 1000만원 내면 되겠죠? 이자가 5%니까. 근데 집값이 어떻게 돼요? 10억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지. 이 정도 뭐예요? 웃으면서 내는 거지, 그쵸? 집값이 5억 올랐는데 1000만 정도는 웃으면서 낼게 하는 거죠. 요 뜻인 거예요. 됐죠? 여기 뭐다? 지렛대 효과. 됐죠? 두 번째는 구매력 보호예요. 자, 구매력 보호 무슨 말이냐? 자, 잘 보세요. 저희 어머님들이 특히나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도윤아, 5만원 들고 갔더니 시장에서 살 게 없더라. 무슨 말이에요? 화폐 가치는 폭락하는데 부동산은 자산이니까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뭐다? 구매력 보호. 우리 요거를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얘기합니다. 교재에 있어 괜찮아요. 자,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해지가 뭐예요? 울타리. 뭐다? 인플레이션부터 보호를 받는다. 왜? 뭐니까? 자산이니까. 됐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보다 절세 효과, 세금을 아낄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나중에 영업소득세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잘 보세요. 자, 이 뜻이에요. 두 가지. 자, 이자, 지급액, 감가, 상각비. 자, 부채, 즉 뭐다? 빌린 돈이 있다면은 원금도 갚지만 뭐도 갚아야 돼요? 이자도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건물의 가치가 감해지는 거 맞죠? 뭐다? 페인트 떨어져 나가고 건물 깎이는 거. 요거 두 개는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럼 뭐다? 과세할 때, 과세라는 것은 돈을 벌어야 과세하는 거죠. 맞죠? 세금의 첫 번째 원칙, 응능과세. 뭐다? 돈을 번 곳에 세금을 매겨라 라는 것인데, 이건 돈 번 거예요? 돈 못 번 거예요? 돈 못 번 거죠? 세금 매기는 데에 포함한다? 불포함한다? 불포함한다. 그래서 뭐라고? 절세 효과가 있다고. 어떻게 하냐고? 영업소득세 구할 때 뭐다? 순영소득과 무엇은 대체충당금은 더하는데 뭐는 뺀다? 이자와 뭐다? 감가상각비 두 개는 빼는 거예요. 영업경비가 아니라 영업소득세 구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절세 효과예요. 소득세에서 뭐라고? 절세되는 거 두 가지. 이자와 감가상각비. 왜 절세합니까? 돈을 못 벌었으니까요. 됐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절세 효과가 있고요. 소득이도 저번에 했죠? 월세와 뭐다? 매매 차익, 안정성과 수익성. 자, 잘 보세요. 부동산 말고 다른 자산은 떨어지면 내가 그대로 돈을 잃기 때문에 나한테 하나도 혜택이 안 되지만 부동산 가격이 10억이었다가 1억 떨어졌어. 그래도 뭐예요? 내가 그 집에서 살 수 있잖아.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정성과 수익성이 측면에서 뭐다? 더 유리하겠지. 왜? 떨어졌을 때 거기서 살 수는 있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난달인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이야기 들어놓으세요. 은에 투자한 게 있어요. 실버. 은에 투자한 게 있었는데 그게 3배 레버리지로 투자한 게 있었어요. 3배 레버리지로. 근데 그날 은 가격이 34% 떨어진 거예요. 그럼 곱하기 4만 어떻게 돼요? 100이 넘었죠? 그래서 거기에 은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한 사람들을 강제 청산시키기 시작했던 거야. 그럼 이걸 막아내려고 뭐 해야 되냐면은 또 다시 그 떨어진 가격에 계속 사야 돼요, 은을. 그래서 막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28%에. 그래서 런던 귀금속 거래소가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지난달에. 왜 우리 금값 한참 올라갔었잖아요. 올라갔다가 폭락했었잖아, 한번. 근데 금 말고 은이 쭉 올라갔다가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3배 레버리지에 걸었던 사람들이 100%면 강제 청산이거든요. 왜냐면 자산을 그냥 강제로 팔아가지고 그냥 가져가요. 증권거래소에서. 이걸 막으려고 미친 듯이 산 거야.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집값, 10억이었다가 0원 돼도 나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다 소리 되겠지. 됐죠?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됐죠? 단점은 황금성. 팔아먹을 때 내 마음대로 못 팔아먹는다. 최근에 이거 좀 심각하죠? 금융적 위험. 맞죠? 이거 뭐예요? 채무, 불이행. 돈 빌렸다가 돈 못 갚는 거.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때 2.89%의 고정금리로 돈을 빌렸던 사람이 5년 동안 고정금리였나봐. 5년 고정금리 빌렸는데 이제 6년 차에 변동금리 바뀌는데 변동금리 갑자기 몇 프로? 6%도 바뀐 거예요. 자꾸 난리 난 적이 있었지. 뉴스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이거 부동산 투자에 금융적 위험에 걸렸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지. 됐죠?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넘어올게요. 자,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서 첫 번째 건 쉬워요. 절대 효과. 뭐 하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남의 돈을 땡기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왜 합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마다 지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만 보세요. 정해질 때 돈 빌렸어요. 잘 된 거예요? 잘 못 된 거예요? 잘 된 거죠. 부해질 때 돈 빌렸어요. 잘 된 거예요? 잘 못 된 거예요? 잘 못 된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정해질 때는 수익 발생, 부해질 때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대부 비율 또는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면서 돈을 많이 빌리면 맞죠? 뭐도 같이 올라가죠? 수익도 올라가지만 또 뭐도 올라가지? 위험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수익도 증가하지만 뭐도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둘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뭐라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때 쓰는 거예요. 됐죠? 영끌 해가지고 집 샀어. 집값이 올라야 다행인 거예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보세요. 자, 레버리지 차입금을 제도 삼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크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차입 비율이 클수록 돈을 많이 빌릴수록 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뭐다? 갭 투자. 요거.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뭐다? 이자보다 더 크다면 맞죠? 좋아요, 싫어요? 좋죠. 무슨 지렛대? 정의 지렛대. 봐봐, 얼마나 쉬워. 됐죠? 돈 벌면 정의 지렛대. 못 벌면 부의 지렛대.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세 가지 비교할게요. 자, 레버리지와 관련된 수익률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뭐다? 지분 수익률 혹은 자기 자본 수익률. 그래서 계산 문제를 정리할 겁니다.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 자, 두 번째. 내 돈 말고 전체 돈, 내 돈과 남 돈을 합친 거. 뭐다? 총 자본 수익률. 세 번째는 저당 수익률. 자, 그럼 이제 한번 맞춰봅시다. 자, 레버리지와 관련된 수익률은 세 가지 수익률이에요. 내 돈 투자한 거 대비 돈 번 거. 맞죠? 내 돈과 남 돈 합쳐서 돈 번 거. 그리고 뭐다? 저당 수익률은 요걸 알아야 돼. 여기 뭐다? 금리. 또는 뭐다? 이자율이 되겠지. 됐죠? 그럼 봐봐, 되게 쉬워. 잘 보세요. 자, 투자했는데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대요. 돈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돈 벌었죠? 수익이 났죠? 왜? 지분 수익이 가장 크니까. 좋아요, 싫어요? 좋죠? 무슨 지렛대? 정의 지렛대. 좋습니다. 됐죠? 왜?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니까.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봐봐. 금리가 제일 싸다고. 맞죠? 금리 싸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벌겠지. 무슨 지렛대? 정의 지렛대. 문제 이렇게 나와요.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다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난다. 맞아요? 네, 이렇게 나온다고. 됐죠? 자, 두 번째 문제. 지분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크다면 맞죠?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난다. 맞아요? 네,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지문이. 그래서 얘기했잖아. 자르시라니까. 방금 주어가 뭐였어요? 지분 수익률이 뭐보다?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크다면 여기가 주어져. 잘랐죠? 좋아요, 싫어요? 좋죠? 뒤에 뭐 와야 돼요? 정의 지렛대. 그렇지,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됐죠?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자, 그럼 반대로 해봅시다. 자,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봐봐. 딱 한 가지만 깨달으면 돼. 저당 수익률. 금리가 높대요. 돈 빌렸어요. 잘했어요. 그냥 폭망했어요. 폭망했죠. 그냥 망한다 그러면 또 이펙트 안 와. 폭망한 거지, 폭망. 맞죠? 지금 길거리 안 계속해서 맞죠? 돈 잘 빌린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죠. 무슨 지렛대? 부의 지렛대. 이해해서요, 지금? 왜요? 금리가 가장 높으니까.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게 다라고. 내가 오늘 또 써왔잖아. 정해질 때. 돈 빌려서 수익 났다. 지분 수익이 가장 크다. 맞죠? 부해질 때. 돈 빌려서 손해 났다. 뭐가 크다? 저당 수익률이 가장 크다. 됐죠? 중립적 지렛대. 같다면 다 같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기출 질문입니다.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다면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죠? 않는다. 뭐다? 중립적 지렛대. 그 설명했습니다. 됐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지총저 설명된단 말하고, 지총저. 얼마나 쉬워. 지가 가장 크대. 맞죠?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 지렛대. 지총저. 뭐가 가장 크다? 저당 수익이 가장 크대요. 무슨 지렛대? 부의 지렛대. 끝. 요거라고. 됐죠?
자, 그럼 문제 내볼게요. 저당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크다면, 맞죠? 크다면 부채 비율을 높이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줄어든다. 맞아, 틀려요? 맞지? 맞죠? 내가 부채 때를 풀어서 얘기한 거잖아. 다시 한 번 더. 저당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크다면 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무슨 지분 수익률은 자기 자본 수익률은 감소한다. 맞아요? 네, 그 말인 거잖아. 돈 빌리면은 이때 돈을 더 빌리면 뭐라고? 더 망한다고 그 말이라고. 이해하죠 지금? 그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서 본다? 지분 수익률을 집중해서 본다라는 거. 뭐 본다? 지분 수익률을 집중해서 본다라는 거. 왜?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됐죠? 뭐다? 지분 수익률은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됐죠?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적어보세요. 자, 첫 번째.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계산 문제니까 첫 번째 뭐다? 반드시 밑에 지분이 나와야 되겠죠. 왜? 내 돈 투자액. 맞죠? 자, 우리 부동산 투자해서 버는 돈이 두 가지로 얘기했죠. 첫 번째 뭐였죠? 소득이득. 소득이득은 언제 발생하죠? 영업하는 동안. 맞죠? 그래서 순이없어 들어간다고. 느낌이 와요 지금? 뭐다? 기간 동안. 됐죠? 돈 빌렸으면 이자 내야 되겠죠? 맞죠? 부동산 가치 올라갔어요. 뭐다? 이게 뭐예요? 자본이득이죠? 맞죠? 캐피탈 났던 거. 맞죠? 뭐다? 매매 차익에 대한 거. 언제? 매각 시. 이 말이라고. 됐죠?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계산 문제. 첫 번째, 자기 자본 수익률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이죠? 맞죠? 내 돈 누가? 순이가. 내 돈 누가? 순이가. 됐죠? 어떻게 구한다고? 내 돈 밑에 쓰시고 위에 뭐라고 쓴다고? 순영업소득 빼기 이자 더하기 가치 상승분. 됐죠? 순영업소득 뭔데요? 영업하는 동안 번 돈. 가치 상승분은 뭔데요? 매각 시에 내가 양도 차익, 매매 차익이 되겠지. 뭐는 빼고, 2는 빼고. 아시겠죠? 틀리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2를 뽑아버린다고 그랬죠? 임플란트 박아줍니다. 아시겠죠? 임플란트 박아드릴게요. 아시겠죠? 왜냐면 재작년에 순위가 하니까 이걸 다 더해서 왔어. 내가 그분 이를 뽑으려고 했어요. 대박, 이러면서. 올드보이 하면서 이를 뽑아버린다, 내가. 아시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자는 빼야 되겠지, 당연히. 맞죠? 뭐라고? 보세요. 돈 번 거는 더하고. 맞죠? 이자, 돈 번 거예요? 돈 낸 거예요? 돈 낸 거잖아. 어디에? 은행에다가. 맞죠? 그래서 뭐라고? 내 돈 분의 순, 이, 가. 이게 뭐라고?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라고. 맨날 틀려와, 맨날. 이거 뭐 계산 문제 왜 틀려오는 거 도대체? 틀릴 수가 없는데. 됐죠? 자, 그럼 적어보세요. 자, 어디 오냐? 교재 가보세요, 교재. 교재 가보세요, 교재. 써드릴게요. 자, 교재 112페이지. 교재 112페이지 2번 문제로 잠깐만 와보세요. 자, 써드릴게요. 자, 기억.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타인 자본 X. 자, 니은 좀 얘기해 주세요. 타인 자본 얼마? 50%. 맞죠? 자, 그리고 부동 가격 얼마? 가격 얼마? 10억. 가격 얼마? 10억. 자, 두 번째 뭐가죠? 순이업소득 얼마? 3천만 원. 됐죠? 가격 상승 얼마? 몇 프로? 2%. 이자율 얼마? 4%. 끝났네. 끝났네. 됐죠? 자, 문제 풀면 알려드릴게요.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그래도 공식이 가장 중요해요. 뭐였죠? 내 돈, 순, 이, 더였죠. 맞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타인 자본 안 빌렸죠? 안 빌렸죠? 그 두 개를 나눠야 돼. 뭐다? 내 돈과 누구 돈으로? 남 돈으로. 남 돈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 10억이니까는 다 내 돈으로 샀겠네요. 얼마? 10억. 됐죠? 뭐다? 이제 쓰면 되잖아.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10억. 순영업소득 지분 줍니다. 얼마? 3천. 빼기 이자 얼마? 얼마 빌렸어요? 빌린 돈 없죠? 이자 낼 거 있다 없다? 없다. 이자 없다. 맞죠? 곱하기 아니에요. 아시겠죠? 큰일 나시겠죠? 곱하기를 보더라고. 미치겠어요. 곱하기 아니야. 아시겠죠? 없다는 뜻이 아시겠죠? 자, 이자는 없다. 없다. 아시겠죠?
더하기 가치상승분 10억짜리 얼마 올랐다고? 2% 올랐다고. 얼마? 2천. 끝났네요. 10억분에 얼마? 5천만원. 몇 프로? 5%. 됐죠? 내 돈 누가? 순이가. 친구 중에 혹시 미순, 정순, 희순 있으시면 꼭 만나서 커피 한잔 하세요. 아시겠죠? 내 돈 누가? 순이가. 네가 떼먹었지? 이러시면 아시겠죠? 저희 어머니 이름이 저희 어머니 성함이 정순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돈을 가져가요. 다음 달에 또 줘야 돼요. 전화 와가지고, 야, 어버이날 다음 달이구나 하시더라고. 그래서, 줄지 안 줄지 생각해볼게요. 아시겠죠? 내 돈 누가? 순이가. 늘 뺏어가요. 아시겠죠? 이를 뽑아버려요. 아시겠죠? 조만간 임플란트 한다 그러시니까 이를 뽑아야 돼. 아시겠죠? 됐죠? 내 돈 누가? 순이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얼마 쉬워. 자, 타행자 50% 빼줬대요. 구분하셔야 돼요. 내 돈 얼마? 5억. 남 돈 얼마? 5억. 또 뭐 씁니까? 내 돈? 순이가. 근데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내 돈 5억이죠? 맞죠? 얘는 바뀌지 않아요. 얘는 바뀔 일이 없어요. 그래서 3천 빼기 더하기 2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남돈에서 뭐만 2절만 고려해주면 되겠죠? 5, 4 얼마? 2천. 됐죠? 날라가겠네요? 맞죠? 얼마? 3천 나누기 5억. 몇 프로 됩니까? 6% 끝. 됐죠? 자, 물어볼게요. 돈 빌리기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했죠? 왜요? 지분 수익이 더 커졌으니까. 무슨 지렛대? 정의 지렛대. 그렇지. 여기까지가 완벽한 거. 됐죠? 이 말인 겁니다. 이해됐죠, 지금? 자, 넘어올게요, 이제. 자, 넘어오세요. 여기까지 푸는 거예요. 되셨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요거예요. 자, 총자본 수익률 더하기 총자본 수익률에서 상수를 빼고 부채비율 곱한다. 자, 이쪽 봐보세요. 어디 푸는 거냐면, 자, 보세요. 총.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총 더하기 총 빼기 저 곱하기 부채 비율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계산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더하기와 곱하기가 있어요. 뭐부터 한다? 곱하기부터 한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한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봐봐. 더하고 빼고 곱하는데 맞죠? 더하고 빼고 곱하는데 뭐부터 하라고? 가운데 것부터 먼저 하라고 아시겠죠? 맞죠? 얘는 시험 문제에서 다 줍니다. 얼마나 유치한지 볼게요. 그냥 안 써. 여기서 드릴게요. 총 자본 수익률 몇 프로? 10%예요. 됐죠? 저당 수익률 몇 프로? 8%예요. 부채 비율 얼마? 50%예요. 다음 중 지분 수익률을 구하래요. 이게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예요. 총 자본 수익률 얼마? 10%. 저당 수익률 얼마? 8%. 2% 나오네요? 2% 절반 얼마? 50%니까. 2% 절반 얼마? 2%의 절반이 얼마냐고? 1%! 2 나누기 2분의 1을 하라고! 정신 차려! 우리 할 수 있다고! 됐죠? 우리 할 수 있다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2의 절반이 얼마냐고요? 1! 맞죠? 1 더하기 10은? 11! 지분 수익률 얼마? 11%! 넘어오셔서 112페이지 4번 문제 봐주세요. 네, 미치겠다, 진짜. 자, 부채 50% 나왔죠? 총자본 수익률 얼마? 10%. 저당수 얼마? 8%. 됐죠? 얼마? 10 빼기 8 곱하기 50 더하기 10 얼마? 11% 였습니다. 괜찮아요. 왜 괜찮은 줄 아세요? 이거 예전에 27회 때 출제위원으로 틀렸어. 출제위원이 오류를 낸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거 12% 내가지고 틀려온 적이 있었어. 진짜 본 시험에서. 그래가지고 그 이시정 걸어가지고 이거 다 맞게 해줬어요. 27회 때. 아직도 기억이 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쪽팔려서 못 내더라고. 그래서 보세요. 자, 계산 두 가지인데 얘가 거의 8, 90%예요. 나온다면. 얘가 나오면 한 10% 정도. 얘는 한두 번밖에 안 나왔어. 나오면 주로 얘가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요. 지분 수익률, 내돈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어떻게 본다고? 내돈분의 순이가. 내 돈 누가 떼먹었다고? 순이가 떼먹었다고. 뭐라고? 이를 뽑으라고 아시겠죠? 이를 뽑아버려 아시겠죠? 이 말씀 생각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까지였습니다. 자,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위험과 수익입니다. 위험과 수익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한 경우가 크게 5가지가 나와요. 뭐라고? 5가지. 사, 금, 법, 인, 유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상 위험입니다. 자, 요거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내가 여기 대학가 앞에 뭐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많으니까는 내가 원룸을 사가지고 학교 앞에 원룸을 돌리기 시작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학교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다 집에서 집에서 통근을 하는 거예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원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위험? 시장 위험. 뭐가 안 맞다?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 무슨 위험? 시장 위험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대학교 앞에서 원룸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학교가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지 그걸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대 연고대 앞에 원룸은 굉장히 잘 돼요. 왜? 외지에서 많이 오니까. 그리고 생각해봐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갔어. 월세 50만 원이래. 엄마가 혹은 아빠가 맞죠? 막말로 국어를 해서라도 대줘야 되겠지 맞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외지에서 많이 올 거니까 맞죠? 어떻게 된 거야? 수요 공급의 변화. 무슨 위험? 시장 위험이 되겠지. 됐죠? 저 때만 하더라도 한 80%가 서울 사람이 아니었어요. 70~80%가. 저희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그래갖고 내가 야 어디 살아 가면 원룸에 사는 거지. 그럼 걔네지가 술 먹고 자는 거지. 아시겠죠? 전 집이 가까웠거든요. 전 집이 서울이 가까웠었는데 별로 안 멀었는데 어머니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그래서 친구들이 많다고 여기.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 뭐다? 시장 위험이었습니다. 됐죠? 두 번째, 운영 위험. 자, 영업 경비 변동 및 건물 관리의 어려움. 얘는 뭐냐면 내가 원룸을 사서 건물 관리를 하는데 내가 뭐다? 다른 일을 한다고 여기 뭐다? 경비원을 두는 거야. 경비원을. 관리인을 두는 거야. 근데 이 관리인 일 열심히 해요. 그냥 TV 보고 누워 자요. TV 보고 누워 자죠. 뭐요? 운영 경비의 변동, 관리의 어려움. 무슨 위험? 운영 위험. 맞죠? 그리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 막 세입자하고 막 싸워.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세입자하고 막 싸워. 맞죠? 컴플레인 걸었는데 해결해줘야 되는데 해결해 막 싸워. 맞죠? 뭐다? 무슨 위험? 운영 위험이 되는 거겠죠. 맞죠? 세 번째 뭐다? 위치상 위험. 뭐다? 상대 위치가 변화하는 거. 얘는 솔직히 말하면 입지 선정의 실패예요. 입지 선정의 실패가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잘 보세요. 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 세종박물관 학원에서요 100m 직진해서 걸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CU가 보일 거예요. CU 끼시고 50m 걸어오시다가 왼쪽에 미용실을 보시면 왼쪽으로 꺾어서 30m 더 걸어오시고 그리고 30m 후에 오른쪽에 고깃집이 보입니다. 그 고깃집을 끼고 오른쪽으로 도셔서 얼마 10m 걸어오시면 11시 방향에 보일 겁니다.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아와요. 무슨 위험? 위치상 위험. 뭐다? 입지 선정의 실패.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사업상이면 크게 3가지예요. 무슨 위치? 쉬운 위치. 쉬운 위치 봐봐. 끝났잖아, 봐봐. 사업상이면 3가지 뭐다? 쉬운 위치. 그 또 태클 걸어. 그러면 근데 이거 이거 아닌가요? 말하지 마. 됐죠? 속상해 죽겠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나면은 교수님 이거라고 얘기하더라고. 입을 꽁해버리니까 아시겠죠? 무슨 위치? 쉬운 위치. 무슨 위험? 사업성 위험. 몇 가지? 3가지. 무슨 위치? 쉬운 위치. 장 위험. 영 위험. 치 위험. 끝. 됐죠? 요거 3가지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주 위험입니다. 어렵지 않죠? 돈 빌렸는데 돈을 못 갚는다. 맞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라는 거. 됐죠? 자, 3번째. 법률적 위험. 요거 뭐다? 정부의 정책. 요것도 지만 뭐다? 정부의 정책이 가장 크죠. 정부의 정책. 갑자기 뭐요? LTV 확 줄여 버리는 거. 맞죠? DTI 확 줄여 버리는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버리는 거. 내가 땅 샀는데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버리는 거. 다 뭐다? 법률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자, 인플레 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 위험. 자, 인플레이션 위험 이 말입니다. 내가 작년에 계약해가지고 얼마 50만 원 받고 있었어. 근데 올해도 같이 5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얼마? 물가가 얼마? 3% 상승한 거지. 맞죠? 그럼 이 50만 원은 같은 효과를 발휘해요? 이 50만 원의 가치가 더 낮아요?
가져다 놨죠? 맞죠? 그럼 생각해봐.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작년과 연봉은 동결입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봐봐,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닌데 왜 인플레이션을 몰라? 연봉 동결되면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기해야 되겠지.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물가 상승률만큼은 상승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맞죠? 그래야 작년과 똑같이 본전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뭐라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 맞죠? 같은 50만 원이어도 작년 50만 원과 오늘의 50만 원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화폐가 하락하여 맞다. 물가가 적극적으로 올라간다. 됐죠? 자, 대출자. 헷갈리면 안 돼요. 대출자를 돈 빌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학계론에서 대출자는 무조건 뭐예요? 은행이에요. 이거 고정이에요. 아시겠죠? 헷갈리지 마요. 가끔 물어본다고. 교수님, 대출자는 은행 가보니까는 제가 되던데요. 그게 아니에요. 학계론에서 대출자는 뭐예요? 항상 은행인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가 바뀌는 게 좋아요? 안 바뀌는 게 좋아요? 바뀌는 게 좋겠죠? 맞죠? 그럼 뭐라고? 대출자는 항상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됐죠?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는 뭐만큼? 물가 상승률만큼 혹은 금리만큼 같이 따라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대출자는 무슨 금리?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대출자는 뭐다? 변동금리. 대변. 응가. 딴 데서는 됐는데 이게.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그럼 봐봐요. 대출자는 선호한다라고 하면 뒤에 뭐 보여야 돼요? 응가 보이면 되잖아. 뭐라고? 변 보이면 동그라미라고 하시겠죠. 나한테만 엄격한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유튜브 보니까는 막 그 홍덕기 쌤은 막 아무 말 해도 막 웃던데. 나한테 왜 이렇게 엄격해요? 홍덕기 쌤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막 웃던데. 나는 막 하루 종일 준비해오고 해도 막 사람들이 막 아니래 저건 아닌 것 같대. 나한테 이렇게 엄격하게 할 거예요 이거? 됐죠? 자, 이제 보세요. 대출한테 변동금리. 홍덕기 쌤하고 친해요. 아시겠죠? 친해. 좀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사랑합니다. 대선배님이어가지고. 자, 차입자. 나한테 되게 엄격해, 다들. 차입자는 뭐다? 무슨 금리? 고정금리를 선호하게 되겠죠. 금리 바뀌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보세요. 대변. 어디에? 차고에. 응가 어디에? 차고에.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마음이 급해. 됐죠? 그래서 뭐다?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선호하고,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선호한다고. 됐죠?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 유동성 위험. 자, 유동성 위험.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금매. 맞죠? 말하고, 돈으로 바꾸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된다? 시장 가치가 손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안 쓰셔도 돼요. 안 써드릴 거니까. 시장 가치 손실이 되는 거. 자,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원래 10억에, 이게 시장 가치예요. 우리 동네 10억에 팔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 거야. 우리 애가 시집 가는 거야.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어. 맞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와가지고 아빠 나 전세라도 하나 마련해줘 하겠죠? 그러면 집을 팔게라고 했는데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어떻게 돼요? 7억에 팔아야 팔리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뭐예요? 낮은 황금성으로 인한 뭐다? 시장가치의 손실 가능성. 시장가치가 10억인데 얼만큼? 30%만큼 할인했죠. 그러니까 금매를 얘기하는 거야. 됐죠? 뭐다? 시장가치만큼 못 받는다. 뭐 때문에? 유동성이 안 좋기 때문에.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아시겠죠? 5가지예요. 사금, 법인, 유였습니다. 됐죠? 사금, 법인, 유였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시고 넘어봅시다. 자, 이제 오세요. 요거 쭉 듣고 교재할 거예요. 자, 수익률. 이번 수익이에요. 돈 버는 거. 수익률은 크게 3가지 있어요. 3가지. 기대, 요구, 실현. 실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후에 벌어진 거라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구 수익률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대 수익률 하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률.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이거 쉽잖아. 얼마 투자했다? 10억 투자했다. 얼마 벌었다? 1억 벌었다. 몇 프로? 10%.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건 공부할 필요 없는데. 자, 수익 종류는 기대와 요구와 실현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이쪽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자주 그렇게 될 거야. 자, 고객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장님, 제가 한 50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거 상업용 부동산, 상가형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3% 이상 되는 수익 나오는 부동산, 상가가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제가 넘어갈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고객님 하면서 브리핑을 하는 거죠. 저희 중개사무소에 건물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얼마짜리? 48억짜리입니다. 수익률이 3.7% 정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얼마? 39억짜리인데 수익률이 얼마? 2.8% 정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손님이 부른 이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이에요? 이미 틀렸는데? 바꾸면 안 돼. 왜 한 입으로 두 말해요? 무슨 수익률? 난리 난다. 손님이 뭐 한 거예요? 요구했죠?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럴 거예요, 나한테? 손님이 요구했잖아.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 건물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벌 수 있게 예상되는 수익률.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어렵잖아요. 내가 인장 따와서 알아온 수익률이라면 기대 수익률이에요. 왜? 그 건물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버는 돈이니까. 맞죠? 근데 뭐라고? 손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요구합니다.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 말이라고. 그럼 잘 보세요. 어렵잖아요. 요구 수익률이 뭐냐면 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요구 수익률이지. 여러분 기대 수익률은요 1000%가 돼도 부족해요. 맞죠? 연봉은 1000억이 돼도 부족해요. 맞죠? 1조가 돼도 부족해. 맞죠? 그럼 뭐예요? 얘는 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감이 와야지. 얘는 뭐냐면 야 내가 이 50억을 때려 부을 테니까는 나 3% 이상은 챙겨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 맞죠? 그럼 보세요. 여기 A 건물이고 B 건물이야. 됐죠? 자, A 건물은 이 고객이 보고 투자해요 안 해요? 투자하겠지. 왜요? 본인 요구보다 크니까. 맞죠? 근데 B 건물은 투자해요 안 해요? 투자 안 하겠지. 왜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작으니까. 맞죠? 그 차이인 거예요. 됐죠 지금? 그래서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투자를 한다. 당연한 소리잖아. 요구보다 작아가지고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꼭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셨죠? 우리 봐봐. 꽈락 점수가 몇 점이에요? 40점이죠. 그게 요구 수익률이라고. 네가 아무리 공인주가 되고 싶어도 40점 이상 맞아와라라는 소리입니다. 맞죠? 한 과목당. 왜? 꽈락을 면해야 되니까. 맞죠? 그 말인 겁니다. 이해됐죠? 기대와 요구. 요거는 뭐예요? 손님이 요구하니까 요구 수익률. 기대는 뭐예요? 내가 물건 따와서, 맞죠? 이 건물에 투자했었을 때 얼마 벌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거. 그 말인 겁니다. 이해돼서 지금? 요거 좀 구분하세요. 큰일 날라고. 일로 오세요. 자. 기대 수익률. 손님이 말했을 때 그 뒤에 임장해야 돼요. 손님이 말하기 전에 이미 물건 따와야 돼요. 무슨 수익률? 4. 전적 수익률. 손님 왔는데 50억짜리 50억 드릴게요. 사불 알려주세요. 하면은 다음 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손님 떠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나는 거예요. 자세가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뭐다? 4. 전적 수익률. 아직 투자했다, 투자 안 했다. 투자 안 했다. 투자했을 때 생각되는 예상 수익률입니다. 됐죠? 투자로 인해서 기대되는 예상 수익률이면. 맞죠? 자, 내가 건물 따온 거 요거. 동네방에 떠들어요. 나만 가지고 있어요. 나만 가지고 있죠. 내부, 외부. 내부. 그렇지. 그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라고.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4, 전적, 수익률. 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됐죠? 그럼 봐봐. 손님은 요거 수익률 동네방에 떠들겠죠? 무슨 수익률? 외부? 그 말이에요. 됐죠? 자, 보세요. 기대 수익률은 계산문제 또 나와요.
발생 가능한 순수익의 확률을 곱해서 계산한다. 말 들어봐도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자, 이쪽 보세요. 자, 어디로 넘어오냐? 114페이지 넘어와 주세요. 114페이지 2번 넘어와 주세요. 딴 건 너무 쉬우니까. 1번은 너무 쉬우니까 1번으로 최근 걸로 할게요. 2번으로 할게요. 자, 2번 좀 불러주세요. 잠시만요. 2번 좀 불러주세요. 틀릴 수가 없어. 자, 잠깐만요. 자, 2번 좀 불러주세요. 자, 비관적 확률 몇 프로? 20%. 정상적 확률 몇 프로? 40%. 낙관적 확률 몇 프로? 40%. 됐죠? 수익률 몇 프로? 비관적일 때 몇 프로? 4%. 정상적 몇 프로? 몰라요. 나 진짜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낙관적일 때 몇 프로? 내가 모른다면 어떡해! 라고 이러는데 진짜 모르는 거야. 미안합니다. 아시겠죠? 몇 프로? 10%. 됐죠? 기대 수익률 몇 프로? 8%. 아까 그랬죠? 곱하고 더하시라고. 뭐라고? 곱하고 더하시라고. 곱하고 더하면 되지. 곱합니다. 몇 프로? 0.8%. 맞죠? 곱합니다. 몇 프로? 몰라요. 맞죠? 곱합니다. 몇 프로? 4%. 됐죠? 이것에 더하면 되겠죠? 더해서 뭐가 나오세요? 8%가 나오면 되겠죠? 0.8 더하기 네모 더하기 4.0%. 네모는 얼마 들어가야 돼요? 3.2%. 이게 3.2% 들어가야 되네요. 맞죠? 40%에 몇 프로? 8%. 48에 32. 이거 못 풀면은 한 초등학교 2학년 조카가 있다면 손잡고 곱셈의 공식에 대해서 배우고 오세요. 아시겠죠? 48에 얼마? 32. 수익률 몇 프로? 정상적일 때 8%. 다음 몇 번? 3번 끝. 됐죠? 이래서 지금 이런 거 계산 문제라고 못 풀고 틀려오고 어렵다 그러고 숫자라서 안 보겠다고 얘기하고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되셨죠? 푸셔야 됩니다. 됐죠? 104페이지에 2번 문제 기대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봅시다.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 2였고요. 자, 넘어보세요. 자, 요거 수익 다음에 할 건데 요거 좀 정리하고 쉴게요.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이쪽 와보세요. 정리할게요. 투자로는 천천히 해야 돼요. 빨리 하면 큰일 나. 자, 지분 수익률 혹은 자기 자본 수익률. 자, 구하는 계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계산 방법 뭐가 있었죠? 내 돈 분해마다 순위가. 내 돈을 다른 말로 하면 지분, 그쵸? 지분분의 누가? 순이가. 됐죠? 내 돈 누가? 순이가. 순이없어도 영업하는 동안 이자는 부채가 있다면 내야 되는 거. 가치 상승분은 집값 대비 가치가 얼마 올랐는지를 본다는 거. 됐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더하고 빼고 곱하는 거. 총 자본 수익률 더하기 총 빼기 저당 수익률 곱하기 마다 부채 비율 이렇게 구하시라는 거. 됐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조심해야 될 거 있었죠? 뭘 조심해라? 지분 수익률 구할 때 항상 뭐다? 내 돈과 남 돈을 구분해서 정리해 주어라. 내 돈은 뭘로 들어가고 지분으로 들어가고. 맞죠? 그리고 뭐다? 남 돈은 뭘 구해서 이자율을 구해서 어디로 넣어줘라? 이자 구할 때 넣어줘라라는 거. 아시겠죠?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두 번째. 방금 했죠? 기대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 곱하고. 맞죠? 더해라. 틀릴 수가 없어. 뭐라고? 곱하고 더해라. 뭐라고? 곱더. 방금 풀었죠? 뭐라고? 곱더. 맞죠? 그래서 뭐다?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 확률에다가 뭐 곱해요? 수익률을 각각 곱해서 나온 값을 세 개를 다 더해 주면 뭐가 나온다고? 기대 수익률이 나온다고? 그 말이라고. 어려운 거 없었죠? 맞죠? 아까 얼마? 요거 20%. 맞죠? 아까 얼마? 요거 40. 요거 얼마? 40이었고. 맞죠? 요게 얼마였죠? 수익률 몇 프로였죠? 4%였나요? 4% 맞죠? 4%. 요거 몇 프로? 10%. 얘가 8%니까. 얘 얼마 들어가요? 8% 들어가야 되겠죠. 그 말이었던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두 개 정리했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저희는 요거 수익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